지금은 땅인 곳이 예전에는 바다였고 지금은 바다인 곳이 예전에는 땅이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습이 항상 변화해 오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라는 것 알아보았었죠. 이번에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하냐 요거 한번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구의 해수면은 신생대의 마지막 빙기 영거 드라이어스기 이후로 약 5천년간 꾸준히 상승하다가 기원전 7천년대를 전후해서 그 상승을 잠정적으로 멈추고 지금껏 큰 폭의 변동 없이 유지 중인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최근 100년간 지구의 기온이 유례 없이 상승 중인 만큼 해수면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지대나 산호초 위에 위치한 몇몇 나라들과 도시들의 경우에는 이미 큰일 났음을 느끼고 부랴부랴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죠. 그렇다면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위험에 처한 곳들은 어디일까요? 해수면 상승과 함께 찾아올 또 다른 부작용들은 무엇이고 각국은 어떤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지식 해적단과 함께 알아봅니다. 일단 하나 알고 가셔야 할 게 실제로 지구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해수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높았습니다. 사실 지질학적으로 지금은 빙하기의 한복판, 다만 그 와중에 살짝 따뜻해지는 시기인 간빙기일 따름이므로 날씨도 지구 역사 평균에 비해 여전히 선선하고 해수면도 낮은 상태인 게 맞아요. 그 말인즉 지금과 같은 온난화 추세로 가면 해수면도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해수면은 왜 상승하고 하강하는가? 저번 편에서는 대충 넘어갔는데 요거 한 번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지구의 기온, 정확히는 바다의 수온 상승이 그 자체로 바닷물의 부피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바닷물도 열팽창을 하기 때문에 수온이 1도 높아질 때마다 그 부피가 0.05%씩 늘어나거든요. 너무 미세한 규모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구상의 바닷물 전체 부피가 무려 13억 3,200만 세제곱킬로미터나 되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1도당 1.84m나 되는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뜻이 돼요. 하지만 이건 지금 있는 바닷물만 가지고 계산한 거고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역시나 얼음이죠. 정확히는 극지방과 고지대에 얼어있는 빙산과 만년설이 해수면 상승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데요. 북극 그린란드에 있는 그린란드 빙산과 남극 대륙에 있는 남극 빙상, 기타 히말라야와 안데스 산맥 등지에 있는 산악 빙하와 만년설까지 전부 녹으면 무려 70m 정도의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대략적인 추산치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빙산과 만년설들은 햇빛을 반사시켜 지구의 기온을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얘네가 녹을수록 기온이 더 올라가고 그럴수록 더 녹아내리고 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죠. 또 이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건데 지하수의 과도한 사용도 해수면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줍니다. 빙산과 만년설만큼은 아니지만 지하수층도 상당한 양의 물을 지표에 가둬두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뽑아다 쓰는 게 결국 빙산과 만년설이 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심지어 또 따지고 보면 얘네가 다 담수라서 바닷물을 싱겁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 바닷물이 싱거워지면 해수의 염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던 심층 해류의 순환이 약해지고 바다 생태계마저 파괴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만 이 얘기는 지식해적단의 지난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해수면의 상승에 집중해서 우리가 사는 땅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세기 내 해수면 상승의 최대치는 대략 1.6m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m? 그냥 성인 여자 키 정도 되는 높이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소름 돋는 거 산업혁명이 시작돼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해수면 상승이 약 22cm라는 거. 이를 통해 볼 수 있듯 상승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지고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이 현 수준대로 지속될 경우 2300년대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16m 가까이 높아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실제로 지대가 유달리 낮은 몇몇 도시와 국가들의 경우 벌써부터 유의미한 위협을 받고 있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나라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적인 예로 남태평양의 투발루나 키리바시, 인도양의 몰디브 같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평균 해발 고도가 2m 정도에 불과해서 2300년대에는 아예 가라앉는 게 확정. 이미 자국민을 이웃나라로
이민 보내거나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을 정도예요. 물론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나라들도 10m 상승 앞에서는 괴멸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거. 내륙국이 아닌 이상 대부분 나라들의 경제가 해안 도시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한민국만 해도 서울의 외항인 인천부터 시작해서 제2의 도시 부산까지 다 해안 대도시들이고, 이외에도 대표적인 산업단지 대부분이 서해나 남해안에 몰려있죠. 2300년이 되면 이 도시들, 산업단지들 다 물에 잠기고 서울에서도 비둘기보다 갈매기를 더 많이 보게 될 예정입니다. 북한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평양을 비롯한 평안도와 대동강 유역이 예로부터 유명한 평야지대라서 여기까지 다 물이 들어차 일종의 만을 형성할 예정이죠. 물론 서해 건너 중국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기는 수몰도 아주 대륙 스케일이라 우리가 흔히 중원이라고 알고 있는 화북의 대평야와 장강 하구의 해안지대가 사이좋게 바닷속으로 입수하게 됩니다. 2300년이면 상해는 아예 먼 바닷속에 이미 가라앉은 지 오래일 거고, 산동 반도는 섬이 되며 북경도 코앞까지 바닷물이 들이차서 지리적으로 고립되게 되죠. 실제로 중국 경제의 심장이자 최대 도시인 상해와 그 근방 지역은 이미 과도한 지하수 추출로 인해 지반 자체가 내려앉고 있어서 더 빨리 용궁 갈 예정인데요. 워낙에 지어진 인프라가 많고 시민도 2,500만 명으로 웬만한 나라 수준인지라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남부 해안의 광동성에서도 몇 안 되는 평야지대가 수몰될 거라 경제 역량 개박살이라는 거. 이렇게 가라앉은 영역만 이미 남한 면적을 뛰어넘을 건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일단 수도는 저기 내륙 지방에 중경으로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거 중일 전쟁 때 판도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웃나라 일본은 이쪽도 심각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일본은 섬나라치고 말도 안 될 정도로 넓은 대평야, 관동평야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가 애초에 에도시대 아라카와강 하구를 간척해 만든 사실상의 인공평야라서 해수면이 16m 수준만 높아져도 물이 한 번에 들이찰 예정이거든요. 문제는 동경을 비롯해 요코하마, 사이타마, 치바 같은 일본 광역 수도권이 전부 이 관동평야 위에 있다는 거. 여기 잠기면 일본의 모든 경제 역량과 정치 역량, 심지어는 농업 역량까지도 박살나는 겁니다. 또 그쯤 되면 이미 오사카도 잠겨 있을 거라서 이건 뭐 답이 없다고 볼 수 있죠. 더 무서운 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 열도의 특성상 약간의 해수면 상승으로도 쓰나미의 타격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본처럼 섬나라에 지진이 잦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벌써부터 수도를 옮기고 있다는 거. 인도네시아의 최대 인구 밀집 지역, 즉 수도권인 자바섬이 지반 침하와 침수로 가라앉고 있어서 이미 자카르타 북부 지역의 40% 이상이 해수면보다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행정수도만이라도 옮겨놓겠다면서 건너편 섬인 보르네오 섬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카르타만의 거대한 인공방파제 자이언트 시월을 건설하는 한편 그동안 난개발 때문에 잘려나갔던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는 등 자카르타의 수모를 어떻게든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근데 사실 그나마 대처라도 하는 인도네시아는 희망편입니다. 저쪽 방글라데시는 국토 대부분이 겐지스강 하류 삼각주에 위치해 있어서 10m 상승이면 아예 전 국토가 침수돼 멸망할 각이거든요. 사실 여기는 16m까지 갈 것도 없이 국토의 약 60%가 해발고도 5m 미만이라서 지금도 침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 나름대로 수해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이나 정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이 동네는 미칠 듯한 인구 밀도로 유명한데 이 사람들이 다 기후 난민 돼서 주변국으로 탈출하면 근처 나라들 다 아수라장 될 거 안 봐도 유튜브죠.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각국들은 대부분 해안가나 강 하류 저지대에 수도가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베트남의 경우에는 수도인 하노이는 물론 제2의 도시인 호치민까지 수몰, 태국의 수도 방콕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미얀마 제1의 도시 양곤도 같이 따라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 지역들이 전통적으로 쌀 수출로 먹고 사는 동네인지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식량난까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럼 인도랑 파키스탄은 안전하냐? 이쪽 동네가 뭐 데칸 고원이다, 파미르 고원이다 해서 그나마 지대가 높긴 합니다만 파키스탄의 경우 최대 도시인 카라치가, 인도의 경우 뭄바이나 첸나이, 콜카타 같은 경제 중심지가 다 그냥 해안가에 몰려 있어서 타격을 피하기는 힘들 모양새입니다. 다만 이쪽은 인더스강이나 겐지스강 중류 쪽이 남아있는
있는지라 농업은 그나마 보전될 거라는 점, 요 정도가 희망찬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엔 잘 사는 나라들 유럽 쪽 한번 볼까요? 이쪽도 워낙에 저지대가 많은 터라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름부터가 낮은 땅인 네덜란드를 비롯해 덴마크와 독일 북부, 브리튼 제도 등 서북 유럽의 경제 중심지 상당수가 수몰 가시권에 있고, 남유럽 이탈리아에서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가 기값하러 물속으로 떠날 예정이죠. 그나마 이 동네는 경제력이 받쳐주는 만큼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는 있다는 거. 특히나 발등에 불 떨어진 베네치아가 여기에 진심이라 실제로 이미 능동 방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모세 프로젝트라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78개의 방벽이 올라와 바닷물을 막아내는 그런 시스템인데, 실전에서도 꽤나 효과가 강력해서 급한 불은 어느 정도 껐다고 해요. 이 분야의 원조인 네덜란드의 경우도 일찍이 델타 워크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방벽 설치 계획에 돌입했는데요. 이 일환으로다가 메스 란트케링이라는 이름의 이동식 해일 방벽이 설치돼 최대 무역항인 로테르담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국 또한 템즈 방조제를 설치해 런던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100년간 예상되는 해수면 상승을 3단계로 나눠 대응하는 TE 2100 프로젝트까지 진행하고 있죠. 한편 전 국토가 골고루 잠겨버릴 예정인 덴마크의 경우 리네트홀름 프로젝트라 해서 수도 코펜하겐 북동부 해안에다가 35,000 가구를 수용할 인공 반도를 만들어 도시 인프라 확대와 코펜하겐 해안 보호,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시도하는 중입니다. 독일도 함부르크의 구항만 지역을 재개발하는 하펜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일어나게 될 침수 위협에 대응해 땅의 높이 자체를 높여버린 바 있고요. 한편 지중해 건너 아프리카는 다행히게도 대륙 지궤 자체가 높고 두꺼운 덕분에 의외로 해수면 상승에는 내성이 상당하다는 거. 다만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의 경우 유달리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곧 바다의 신 누네트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나일강 유역과 하구 삼각주가 수몰 가시권인데, 이집트라는 나라의 거의 모든 인구와 농업, 경제 역량이 다 여기 집중돼 있는 터라 사실상 방글라데시급 대재앙을 대비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면 당장 사기 맵으로 유명한 북아메리카는 안전하냐? 그냥 대충 봐서는 별 타격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쪽도 꽤나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동부와 남부 쪽이 수몰 가시권인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원 자체가 동부 13개 식민지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대도시들이 사이좋게 가라앉을 예정이거든요. 심지어 원래부터 허리케인 피해로 고통받던 루이지애나와 텍사스 등 남부 해안지대는 미시시피강 하구 평야지대까지 물이 들이치고,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 아예 반도 절반이 가라앉게 된다는 거. 실제로 뉴욕의 맨해튼 섬 같은 경우 마천루를 하도 지어대다 보니까 아예 지반 침하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빅유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통해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차수벽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최근 폭우 피해가 잦아지면서 요거 벤치마킹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만약에 벤치마킹 한다 치면 일단 인천에다가 먼저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설명한 지역들 외에도 2300년이 되면 지구상의 수많은 지역이 물에 잠길 예정입니다. 라플라타강 하구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남미 대평원 쪽이나 페르시아만에 접한 아랍 산유국들도 속절없이 침몰할 예정이죠.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정도까지 수몰될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법을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해 놔야 하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부산광역시에 오션익스 부산이라고 해서 일종의 해상 도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사례들과는 달리 세계 최초로 아예 물에 띄워놓는 부유식 도시로다가 만든다고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러다가 먼 미래에는 다 같이 해상 도시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상이 다 녹아 없어져도 해수면의 최대 상승폭은 70m라서 저라면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살 것 같긴 하지만요. 아무튼 우리는 현실 구간 맥시멈인 16m, 이거 어떻게 대처할지만 잘 고민해보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지난 해빙기 때 120m 상승한 거에 비하면 16m? 이거 현대 기술로 어떻게 극복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0m가 시시하다는 사람들을 위해 이번 영상 반응 좋으면 2절에 3절에 뇌절까지 쳐서 단번은 진짜 남극까지 다 녹았을 때 어떻게 될까? 아니면 뭐 얼음 혜성이 떨어져서 진짜 물이 한 1km 차오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쓸데없는
없는 상상까지 해보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 그리고 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